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교화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교화고의 문제는 선택형 2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변별력 문제가 완벽하게 화학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좀 타 학교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요번에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이제 생명 쪽 파트에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지 그쪽에 이제 암기 내용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 문제 같은 경우에 3분의 1 요 정도 이상을 1단원 문제로 이제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으로 잡힌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기본 개념 암기를 좀 충분히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외웠을 때 그래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는 내용이 많아지고 특히 이번 이제 기말고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포함이 되고 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져나간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연계가 되는 단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훨씬 중간고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합니다. 1단원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8문제를 좀 출제를 하면서 기본량, 유도량, 측정 표준, 신호와 정보 이런 다양한 내용들 소주제의 문제들을 골고루 다 출제로 했습니다. 기본 개념 암기를 얼마나 철저히 하였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요 정도 문제, 그러니까 24문항 중에 8문제, 결국에 3분의 1 정도를 대단원 1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항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선지에 조금 응용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화학에서는 알고리즘형이나 또는 이제 유출을 해서 원소를 찾는 주기율표 문제들이 좀 있어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한 요소들도 보입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5번, 6번 문항이 이제 측정, 어림, 그리고 측정 표준 이런 이제 개념이나 또 의미나 또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고요. 좀 이제 학생들 A, B, C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약간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에서 기체의 질량과 스펙트럼 관계, 사실 이게 이제 빅뱅론에서 나오는 질량비, 수소활륨의 질량비를 스펙트럼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랑 좀 연결된 내용인데요. 이 기체의 질량과 스펙트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파트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본 유형에서 벗어나게 살짝 응용 문제 형식의 선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원자의 배치에서 니은 디귿 보기를 보면 앞에 우주 쪽 파트, 이제 원소의 생성 파트랑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에 정확하게 소주제 하나만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좀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 빅뱅 핵합성에서 헬륨이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고 별 내부에서 또 수소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도록 학생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수소핵융합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빅뱅 핵합성만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 둘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쪽을 많이 헷갈려하고 질량 변화나 뭐 에너지의 변화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질의응답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좀 이제 과정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합과학의 주기율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준금속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기율표에 이제 금속 부분, 그리고 준금속 부분, 그리고 비금속 부분, 뭐 비활성 기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주기율표를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대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의 전기적 성질이 만약에 시험 범위였으면 반도체와 연결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 파트에서 좀 물질 쪽의 라인을 빼면서 이런 이제 전기적 성질의 문제보다는 그냥 이제 주기율표상 중금속의 위치를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배우는 학교만 이 선지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 구성 원자의 종류와 그리고 원자의 전자수의 합을 파악해서 이 개수를 찾아야 하는데요. 좀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응용형 문제입니다. 확실히 화학 쪽의 변별력 문제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결합 구조를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그려봤었고, 똑같은 원소를 주고 그 원소들이 이제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개수비를 정확하게 원자과 전자수랑 맞춰가지고 응용형의 문제도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유추는 가능한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주기율표의 각 위치에 이제 주어진 제시 자료가 있어서 A, B, C, D, E,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위치에 정확하게 원소를 파악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고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원소들의 각각의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 이제 유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평가 문제로 제시를 했었던 문제들 중에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직보 때까지도 이런 이제 주기율표 유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제시를 해줬었기 때문에 풀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기율표의 원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정확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 쪽에 이렇게 몰려있듯이 기말고사에는 변별력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좀 물리를 채택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고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이제 연계성 부분에 고리를 얼마나 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 요소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할 것이니까 그쪽에 좀 신경 써서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